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잡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한 달 동안 연장된 가운데 오늘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가 실시됩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유가족들이 SBS 드라마 영상 논란에 슬프고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합의금으로 거액과 시공사의 아파트까지 받았다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인한 2차 피해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이달부터 전남 섬지역 주민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요금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특히 외국인 관련 확진자가 많았는데요.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방역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 이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으러 온 미등록 외국인들입니다. 페이스북 들려주세요. 문자. 광주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광산구가 묻지마 접종을 시작했는데 첫날이었던 지난 4일에는 230여 명, 어제 370여 명 찾아왔습니다. 광산구는 다음 달 안으로 미등록 외국인 2,800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하고 싶어 백신 해요. 또 몸이 좋아하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건 최근 들어 외국인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27명 가운데 19명이 외국인 관련이었습니다. 이로써 광산구 소재 외국인 검사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50명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과 관련한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한 중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당국의 방역 전략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4주 동안 연장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광주시가 요일제 준수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생국민지원금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대상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혼잡을 막기 위해 온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가 실시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하루가 다르게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날이 흐렸는데요. 오늘과 내일도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의 더 많은
많은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평균 풍속 시속 35에서 60km가량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불 수도 있어서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달부터 전남에 사는 섬 주민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먼바다 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난달 가까운 섬부터 적용된 1,000원 요금제에 주민들이 크게 만족하면서 계획보다 앞당겨서 전 구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안군 홍도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64살 최철신 씨. 목포에서 홍도까지 2시간 30분 가는 쾌속선의 요금은 편도로 42,000원, 도서민 할인을 받아 6,000원을 내왔습니다. 왕복 12,000원으로 잦은 외출이 부담이었지만 1,000원 요금제가 전 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2,000원만 내면 무틀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1,000원으로 그 요금이 내려져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라서 야, 우리 또 이 도서 지방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전라남도가 지난달 가까운 섬부터 시작한 여객선 1,000원 요금제. 1시간 이내 거리로 요금이 8,340원 미만인 930여 개 구간에만 적용됐지만 이달부터 도내 1,320개 전 구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반 요금이 6만 원이 넘었던 신안 가거도, 여수 거문도 등 177개 섬 주민 4만 9천여 명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내년에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높은 호응도와 먼 거리 섬 주민들의 건의로 계획보다 넉 달 앞당겼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통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일정 부분 관광객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유가족들이 SBS 드라마 영상 논란에 슬프고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은 후진국형 인재와 참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합의금으로 거액과 시공사의 아파트까지 받았다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합의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몽골인 여성 A씨와 A씨의 아들이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목포 출장소장을 상대로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취업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힘써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제 경비 조달 증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민안전보험금 수령자가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명, 올해 14명 등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시민안전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땅끝 해남에는 아주 특별한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고령의 여성들이 함께 손맛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박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읍내거리에 자리한 반찬 가게. 일손을 거두는 이들 모두 60살을 넘긴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시니어 클럽입니다.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정하고 가게를 빌려 시작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2020년에 해남에 처음으로 시니어 클럽이 생겼어요. 사회활동을 다 이제 뒤로 하신 분들이라 이제 무료하시는데 일자리도 찾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통과해 올해 선발된 인원은 24명.
반찬 조리법을 정리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간 연습했더니 여기서 맨 처음에는 짓고 이상하게 하고 1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나 혼자만 이거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또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가족 갖고 협력하는 마음이 참 좋아요. 2개조로 나뉘어 격일로 3시간씩 맡아 일하는 릴레이 근무 방식. 하루에 만드는 16가지 반찬은 조미료를 쓰지 않고 엄마의 손맛이 더해져 인기 만점입니다. 가게 반찬을 좋아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만드는 마음 또한 뿌듯합니다. 집에가 있으면 좀 우울하기도 한데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죠. 내가 번 돈으로 선전을 주면 더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재밌어서 나는 진짜 다녀요 여기를. 가게에서 만든 반찬과 수익금을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공동체 정신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도 이웃들도 반기는 땅끝에 아주 특별한 반찬 가게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지혜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와 전남 지역 전체 추후 납부 신청 건수는 7,7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3,5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1.8배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8월까지 7,400여 건에 달해 추후 납부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연금을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내걸고 신입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1,600여 명을 선발하는 광주대학교와 호남대학교는 소득 분위 8구간 이내의 신입생들에게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도록 장학금 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수시 최초 합격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학업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동신대학교도 수시 모집 일반 학과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입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장학금을 내걸며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피서 관광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적한 마을 해변이 연중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해당 마을은 힘에 부쳐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바닷가에 관광지가 개발되고 해양 레저까지 인기를 끌면서 한철 해수욕장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가에 우뚝 솟은 산이 보입니다. 해변에서부터 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산 정상은 천혜의 전망대가 됐습니다. 올해 초 개설된 해양 생태 탐방로 때문에 방문객이 늘어 한적했던 민박 마을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수욕철이 끝났지만 이곳 마을 해변에는 평일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변에 관광 편의시설이 갖춰지면서 차박족과 캠핑족까지 늘고 있는데도 올해 이 마을은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군 경계 철책까지 철거돼 해변 공간이 넓어져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해수욕장 편의시설로는 수상 안전 관리와 코로나 방역, 청소 등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거의 한 두세 배씩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가장 이제 어렵고 서울이나 예지에서 오는 사람이 여지 보다시피 이 주차장이 꼭 찬다고. 서핑 레저로 연중 인기가 높은 동해시 대진해변도 방역 문제 등으로 해수욕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문을 열지 못한 해수욕장은 전체 13%인 12곳입니다. 모두 마을에서 운영하는 곳들이었는데 대부분 방문객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아진 곳들입니다. 마을 해수욕장이 20여 개에 달하는 고성 지역은 이용객 인원으로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고성 지역 해수욕장 방문 인원은 강원 도내 3개 지자체의 해수욕장 이용객과 맞먹었습니다. 비서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던 마을관리 해수욕장을
에는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을 겪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 수상 레저에 관심이 늘고 어촌 체험마을도 인기를 끌면서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해변 관광객이 몰린다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서핑 성지가 된 양양 지역은 평소 주말 휴일에도 사람들이 붐비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적하면서도 경치가 좋은 소규모 해변을 찾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회를 먹으러 나와서 바다도 구경하고 이런 곳에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휴식 공간을 되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해수욕이 아니래도 코로나 시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에만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전통적인 해수욕 정책에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교복보다 체육복을 더 선호하고 체육복이 교복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정한 교복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양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내년에 입을 교복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투표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부산 MBC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 관람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런웨이를 걸어오는 모델들. 기존의 패션쇼와 다른 점이 있다면 등장하는 모델들 모두가 고등학생들이고 이들이 입은 옷은 모두 교복입니다. 양산 범어고에서 최근 개최한 교복 패션쇼입니다.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입기 편한 교복을 정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제작, 패션쇼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들의 교복을 만들어가는 이게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4~5명이 팀을 구성해 방학 내내 학교와 집을 오가며 각 팀마다 다른 교복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울릴 수 있게 심플함 추구했고 또 학교 상징적인 것을 많이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옷을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성취감도 들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의사로 결정되고 진행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정작 그렇게 만들어진 완성품에는 누구보다 애착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단은 창의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기존의 교복은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저만의 색깔이 담겨 있고 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나이 대 또래들은 대부분은 다 선호할 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전체 출품작 가운데 우수작 4개 팀을 선발해 패션쇼를 마친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터넷 설문조사, 교복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동복과 하복 두 벌의 교복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록 그것을 입는 동안에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교복은 학창 시절을 상징하고 일생을 통해 입는 가장 안전한 옷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결정한 교복을 입으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부심, 존중,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지원 플랫폼 사업이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테크노파크 등은 인공지능 의료 지원 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지역 의료기관을 오늘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시민체감 AI 공공의료 서비스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 지원 플랫폼 사업은 신성장 동력 사업업으로 부각된 헬스케어 산업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의료 지원 플랫폼으로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개인별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을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복지 멤버십 제도를 시행합니다. 안내받을 수 있는 주요 사업은 아동 보육 분야 양육수당,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분야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전남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 단가가 이번 달부터 인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 이번 달부터 끼니당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 가운데 하나로 발표된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일 이전부터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임신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사 말루의 풀카운트 승부 끌어당깁니다. 1루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최원준의 적시타 3루 주자와 2루 주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즈 역전. 최원준의 2타점 역전 적시타 끌어당깁니다. 깊숙하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김태진 1루 주자 터커는 2루 지나서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터커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김태진도 3루에 들어갑니다. 1타점 3루타 김태진 바깥쪽 빠집니다. 밀어내기 볼넷 이원석 선수가 본인의 데뷔 첫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밀어내기 볼넷 3타자 연속 볼넷 스코어는 3대3 동점이 되었습니다. 밀어내기 볼넷 또 밀어내기 볼넷입니다. 카마이글스의 역전.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자 멀리 보냈는데요. 중견수 뒤로 이동 당장 넘어갑니다. 황재인 역전 홈런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기아 타이거즈. 야, 황대인이 자신의 파워를 오랜만에 유감없이 과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황대인 선수의 시즌 6호 홈런이 터지면서 스코어 5대4. 원볼 원 스트라이크. 걷어 올립니다. 중견수 김호령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동점 주자 정은원이 홈으로 들어왔고 자 공이 빠졌어요. 그 사이에 역전주자는 홈에서 아웃됩니다. 결과는 아웃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5대5. 마지막에 결국은 무승부로 두 팀 오늘 경기를 마칩니다.